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레빗 2024 왓츠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SCK 이경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두 분의 연사자 모셨는데요. 우선 뉴페이스 조준현 부장님과 저와 함께 4년 동안 함께 해주신 오토데스크의 최영성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기술팀의 조준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레빗 왓츠뉴 같이 진행하게 돼서 영광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왓츠뉴 발표한 지 한 4년 됐죠? 네, 4년 됐습니다. 네, 다음 넘겨줄 제가 후임 대타 모셔왔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했듯이 아젠다는 동일합니다. 전 버전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의 메인이죠. 2024 신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Q&A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24가 나온 지는 한 달 정도 네. 지났죠. 네, 신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마른 오징어에 물을 짜듯 쥐어 짜다 보니까 네. 한 달이라는 좀 시간이 걸렸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우선 전 버전에 대한 신기능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22에서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2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된 것 중에 클라우드 기능이 레빗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라이브러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닥스에 있는 파일을 연다든지 이런 클라우드 펑션 기능이 2022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포밋 투 레빗이라고 해서 포밋에서 작업한 것들을 레빗으로 가지고 오고 레빗에서 작업한 걸 포밋으로 보내는 그 아이콘이 새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터나 파라메터, 그 다음에 카테고리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 어떻게 서칭을 해서 바로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드로우 오더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D 그리드 뷰가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2D 캐드를 올려서 3D에서 그리드를 확인하거나 뭐 이런 번잡한 작업들이 있었는데 3D 그리드가 생김으로써 3D 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3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년 이맘때 저희가 2023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업데이트 기능은 프로젝트 브라우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트에 어떤 뷰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뷰를 따로 이제 폴더별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시트에 올린 뷰는 이제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슬라브 엣지를 히든시키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이트나 아니면 램프 작업을 할 때 바닥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 히든 뷰가 생겨서 조금 약간 불편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슬라브에서 에디팅해서 바로 숨김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는 가장 좋은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생각됐던 게 이제 3D 퍼포먼스 기능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에서도 큰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저번 웨비나 때 말씀드린 건 조금 약간 이것도 문제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오토데스크 직원이니까 너무 오토데스크를 좀, 부정적인 단어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에 체인지 뷰 기능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현업을 할 때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뷰를 다 올려놓고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또 시트에 뷰를 작업할 때 다시 교체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2023 같은 경우는 뷰를 체인징해서 바로 시트에 있는 뷰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으로 어떤 뷰를 세팅해 놓거나 하셨을 때 그 다음 도면 작업이 굉장히 빨라질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23 기능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도면화, 문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 개선된 부분이 많이들 만족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좋은 기능들 만약 예전 버전을 쓰셨다면 2023에 저런 기능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이죠. 네. 2024의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웨비나 진행할 때부터 카테고리를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크게 인터페이스, 모델링, 인포메이션, 그리고 더큐먼트, 그리고 기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의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죠. 네, 부장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빗에 드디어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AD와 같이 익숙한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기존에 별도로 배경화면을 좀 변경해서 작업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는 캔버스의 뷰 탭의 캔버스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한 번에 손쉽게 모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 자체는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크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뷰 탭에 있는 버튼 하나로 그 그 배경 자체를 검정색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레빗 상에서 CAD를 링크했을 때 CAD의 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배경 화면에서 별도로 검정색으로 변경해주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줬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캔버스 팀에서 바꿔주면은 아주 간편하게 CAD의 선을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작업의 효율성도 있고 네. 그 간편하게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이 검으면 CAD랑 비교가 안 돼서 소장님한테 저의 어떤 레빗 실력을 어필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2D를 작업하실 때는 검정색으로 하시고 3D 3D 모드로 할 하실 때는 때는 화이트 모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마이 인사이트 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에 그 첫 화면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도록 본인이 작업하시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천되는 카드들이 있어서 교육을 조금 컨텐츠를 확인을 하신다든지 작업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UI랑 제너럴만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모델링을 안 했다라는 뜻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작업을 많이 안 했다는 뜻이 될 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족쇄가 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30일이 안 지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시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데이터가 좀 얘가 축적이 데이터를 돼야. 축적을 네. 해서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패스 파일 패스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3 버전 같은 경우는 파일 패스를 설정하는 것이 좀 불가능했는데 2024에는 파일 패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닥스나 저희가 ABC 프로 같은 경우를 클라우드 작업을 할 때 그 파일 경로를 지정해줘서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 그 제일 첫 화면에 클라우드로 들어갈 때 이 저장되는 패스를 일일이 지정할 필요 없이 저기에 그 해당 프로젝트에 네. 패스를 지정해 놓으면 그쪽으로 바로 연동된다는 거죠? 네네. 현업에서 작업을 할 때도 클라우드 그 파일 패스를 지정해 놓는 게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콘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제가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다 캡처를 떴거든요. 네. 근데 다 바뀌었어요. 조금씩. 다 약간 모던아이즈라고 이제 본사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이콘들을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전 제일 헷갈렸던 게 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각 뷰마다 이제 아이솔레이트, 히든, 크롭 뷰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2024 같은 경우는 저 전구 모양이 연속으로 4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네요. 굉장히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콘은 좀 헷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콘이 다 바뀌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서치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저는 좋았던 게 제가 어떤 뷰를 보고 싶거나 큰 프로젝트에서 일일이 이제 폴더를 다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색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어떤 플랜 뷰나 아니면 1층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플랜을 놨을 때 굳이 뷰를 다 드롭다운 시키지 않아도 바로 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디테일 뷰나 아니면은 마감 상세도 이런 2D 관련돼서 디테일 뷰를 보고 싶을 때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도 되고요. 저 부분은 이제 뷰가 갖고 있는 단어, 키워드로 이제 서칭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능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컬러북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저희가 레빗 같은 경우는 2021 버전부터 약간 파스텔 톤 계열의 이제 뷰들이 이제 평면이나 룸 어떤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2024 같은 경우는 컬러북이라는 기능이 들어와서 조금 더 컬러를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편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크템, 테마, 그리고 마이 인사이트, 클라우드 파일 패스, 아이콘 디자인, 브라우저 서치바, 컬러북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두 분 이 인터페이스에서의 원픽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니 해도 다크 모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옷도 다크, 선택도 다크? 저는 브라우저 서치 기능이 아무래도 편의자 작업자 작업자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그 인터페이스에서 편의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원픽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해서 네, 부장님. 제가 그 샘플 프로젝트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해서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네. 학교, 그 다음에 뭐 구조, 그 다음에 독일 오피스 뭐 이렇게 한 6, 7가지들이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2024 같은 경우는 건축 MEP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까지 굉장히 많은 파일을 이번에 샘플 프로젝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기존에 도면이나 시트가 없었던 것들은 이번에는 프로젝트에 다 시트가 있습니다. 네. 단점은 인치입니다. 인치던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실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도면은 잘 구축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그 아키텍처 스트럭처, 그 다음에 파사드, 사이트, 그 다음에 MEP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2024의 샘플 프로젝트에 가면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앞쪽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굳이 이제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번에 샘플 프로젝트 많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도면화가 돼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샘플 프로젝트보다는 저는 많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뉴 프로젝트 템플릿이 생겼거든요. 네. 일단 한국어는 아니지만 템플릿에서 브라우저에서 잉글리시 모드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모든 그 매트릭 관련돼서 멀티 디서플린 템플릿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 템플릿 안에 뷰랑 그 다음에 라인이랑 시트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셔서 템플릿을 좀 구성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의 템플릿은 이제 건축 구조에서 저희가 어떤 시트나 이런 것들은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 그 멀티 디서플린 매트릭 버전 같은 경우는 좀 뷰가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토포 솔리드인데요. 기존 2023 버전에서는 토포 서페이스라고 해서 지형 자체가 이제 서페이스로 해서 어떤 두께감이 없는 그 서페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2024에서는 토포 솔리드라고 해서 솔리드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슬라브 생성하듯이 지형의 지층을 이렇게 그 유형 편집에서 추가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두께감, 티크니스를 다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지형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너레이트 토포 솔리드를 하게 되면은 우선 레벨과 그리고 해당 패밀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은 지금 지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프로퍼티 창에 지금 300 티크니스의 지표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 지형을 구성하고 있는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 레이어별로 머티리얼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티크니스도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정한 그 기준으로 유형 편집에 있는 지형 편집 그 어셈블리 기준으로 해서 지표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서브 리전이라고 해서 소구역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역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콘타의 그 지층을 기준으로 포함해서 하실 수가 있고 또한 그 소구역에 대한 하이트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구역을 지정하신 부분에 대한 디멘전까지도 프로퍼티 창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기존 서페이스에서의 에딧 기능과 그다음에 솔리드에서의 에딧 기능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제 솔리드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고도를 조정을 할 때 포인트를 기준으로 고도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 스플릿 라인을 기준으로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바닥처럼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형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정하는 방식 자체도 저희가 익숙한 화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플로어를 에디팅하는 거랑 똑같은 기능 형태로 좀 바뀐 것 같고 저렇게 에디팅 하다 보면 좋은 거는 다 모두 실무자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 사이트를 만들고 도로를 표현해야 되는데 썸리즌으로 하게 되면 이 레벨을 낮출 수가 없다 보니까 바닥으로 다시 그리고 썸리즌을 뜯어버리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에디팅이 굉장히 좋아서 주변 지형이나 부대 토목 관련돼서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빠르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포 솔리드의 컷 스플릿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그 토포 솔리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리에이트 프롬 임포트라고 해서 저희 수치지도나 아니면 CSV 파일을 가지고 그
솔리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는 이제 CAD로 해서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지형을 쉽게 만드신 거고요. 만약 이 지형에 터널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메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그 터널의 그 구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한 그 터널 구간을 가지고 이제 패스를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에 이제 두께값이라던가 이런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터널의 그 높이 값을 가지고 이거를 솔리드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메스를 피니시를 하게 되면은 얘가 지표면 상에 컷으로 해서 이 그 지표면 안에 터널 구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예전에는 이게 서페이스다 보니까 하기 힘드셨잖아요. 근데 지표면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CV3D의 선형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정확함을 위해서는 그 플로우가 맞겠지만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가시성을 레빗 안에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그 해안의 전도체기님께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공동구 작업을 하거나 아파트 레벨 밑에 지하 주차장을 네. 깔아야 되는데 이게 그 패드를 쓰게 되면 이제 사이트가 다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시공하는 방식도 땅을 다 파서 한 다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기능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토포 솔리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각각의 레이어도 지정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컷하고 필에 대한 스케줄을 바로 뽑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파킹 부분 에어리어라던가 뭐 레일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호스트 기반으로 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기존에 아마 지표면 만드는 게 레빗은 좀 어려워. 차라리 뭐 CV3D에서 가져와야지 라고 말씀들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요번에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특히나 아까 그 솔리드를 기준으로 수치 지도에서 그 레이어 기반으로 해서 바로 생성되는 기능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리바 모델링 부분인데요. 2024에서는 스타트업의 방향을 스페이스바로 간편하게 바꿔주는 기능과 그 다음에 바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그 램프의 방향에 따라서 정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스트럽의 방향을 간편하게 그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 도는 거랑 비슷하네요. 리바도. 네, 비슷합니다. 예, 마찬가지 방법으로 스페이스바를 통해 가지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은 램프의 리바를 모델링을 했을 때 저 리바의 방향 자체가 바 얼라이먼트가 수직 방향으로 버티컬로 바꿔주게 되면은 수직면으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그 램프 면 기반으로 바꿔주게 되면 면 기반으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실무에서 쓰실 때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 근데 리바 모델링 기능이 엄청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테스트할 때도 생각보다 리바가 빨리 모델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 버전부터 되게 빨라지고 맞아요. 되게 편해졌는데 더 빨라진 느낌일까요? 근데 저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에서 특징은 이제 복사가 됐다라는 네, 게 그렇죠. 가장 좋은 기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리바의 방향을 바로 이제 조정할 수 있고 퍼포먼스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는 리바 모델링을 실무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링크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코디네이션 모델이 NWC나 NWD만 좀 링크가 가능했었는데요. 네. 이제 2024 버전에서는 코디네이션 모델이 오토데스크 닥스에서 하이 버전 레빗 파일도 링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레빗의 버전이 달라서 하이 버전이랑 상위 버전에 있는 그 작업을 같이 함께 할 때 링크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운그레이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 버전에서는 닥스를 통해서 레빗 파일을 링크를 해서 공종별로 협업도 할 수 있고 하이 버전 링크도 가지고 와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링크 모델을 가지고 왔을 때 닥스로 가져온 상태에서 속성까지도 확인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게 링크 모델링이 기존에 레빗을 링크했던 것처럼 버전이 달라도 저 파일을 결합을. 이제 수정할 수 있냐, 뭐 결합할 수 있냐, 네. 뭐 이렇게 그건 오해를 안- 하실 수 있을 안- 것 안 같거든요. 돼. 네, 안 되지 그건 않아요? 아니고요. 네. 링크 파일로만 가져올 수가 있고 속성 확인 정도까지만 되고 그 상태에서 레퍼런스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위 버전의 레빗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게 단어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이 버전에 있는 레빗을 갖고 온다. 큰일 납니다. 아. 하이 버전에 있는 링크 쉐임만 가져온다. 가져온다. 형상을 가져온다고 형상만 보시면 가져온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실제로 저거 렌더링을 돌려봤거든요. 네. 안 나와요. 아, 네네. 쉐임만 아, 가져왔기 네, 쉐임만 때문에. 가져와도 그 머티리얼 재질이 안 들어오고 저 인포메이션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래서 온리 속성 정보만 네, 볼 수 있다는 네. 거군요. 그 협업할 때만 가이드라인으로 사용을 하셔야 음. 되지 그거를 믿고 뭐 머지하겠다, 뭐 결합하겠다는 안 되고 하이 버전을 갖고 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IFC 방법으로 이제 변환하는 방법. 아니죠. 하이 버전을 갖고 오는 건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상위 상위에서 버전. 하이 다운그레이드 할 때는 IFC 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코박스인데요. 그 실무에서 많이 쓰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나 아니면 확대 구조 평면도를 쓸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코박스 기능 중에 이제 하이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스코박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세팅을 해놓고 나면은 높이 값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롬 리전이 스코박스의 아웃라인 기준으로 붙다 보니까 이 스코박스를 다시 조정하려면 다른 뷰나 또는 크롬 리전을 풀어서 조정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3 같은 경우는 하이트 버전이 이제 정보를 넣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단면에서 저 스코박스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크롬 리전으로 딱 바뀌었거든요. 스코박스가. 그 레벨을 제가 조정을 해도 이게 바로 바뀌거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또 설정하기도 어렵고 2024 같은 경우는 제가 스코박스를 세팅을 해놓으면은 바로 프로퍼티 창에서 레벨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단면에서 이제 크롬 리전이 자동으로 높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코박스를 조금 단면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실 때 활용도가 높으시고요. 도면 작업하실 때는 꼭 스코박스를 조금 활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필드 리전 관련돼서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레빗에서 CAD로 뭐 세움터 도면 납품 때문에 익스포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해치가 안 먹는다, 해치 드로우오더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패밀리 상태에서는 그 해치 관련돼서 또는 필드 리전 관련돼서 드로우 오더가 이제 정확하게 먹히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익스포트 하실 때 해치가 깨지거나 아니면 드로우 오더가 잘 안 돼서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필드 리전 기능이 패밀리에서 업데이트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텍스처 기능인데요. 뭐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 충격적인 이미지일 것 같은데 충격. 네, 일단 텍스처가 올라왔어요. 근데 리얼리티보다 이 뷰를 보는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고 불편한데 퀄리티를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박스 친 게 텍스처거든요. 그다음 쉐이드, 그 다음에 뭐 컬러, 리얼리스틱, 텍스처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크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트윈 모션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트윈모션 같은 경우는 2023.1부터 적용이 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4 버전에서는 익스포터가 내장이 되어서 오토싱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토색 계정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인스톨레이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작업했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트윈모션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꼭 한번 실무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트윈 모션으로 바로 레빗을 보내면 줌아웃 엄청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죠? 네, 한참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뷰 싱크가 돼야 되는데 이 뷰 싱크는 안 되고 이게 파일 싱크가 파일 되니까 싱크만. 이게 저는 뷰 싱크가 되는 걸 진짜 바랬거든요. 그럼 마우스가 혹시 빠지게끔 이거 뒤로 빼.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요? 향후? 네. 왠지? 너무 또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네, MEP 부분입니다. MEP 패브리케이션 부분인데요. 대부분 MEP를 하시게 되면은 디자인이 있고 패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2023에서는 제공을 해갖고 레빗을 설치하게 되면은 레빗 MEP, 임페리얼이랑 매트릭에 대한 컨텐츠가 제공이 됐는데요. 2024 레빗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저 컨텐츠 부분이 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MEP 컨텐츠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매니지 오토데스크닷컴에 가시게 되면은 모든 제품 및 그 서비스에 보시게 되면 레빗이 있습니다. 레빗 하단에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해당 버전에 해당 랭귀지에 맞는 업데이트 사항, 확자, 그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레빗 MEP 임페리얼과 매트릭이 2023 버전보다 한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혹시라도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에 저렇게 리스트업이 컨텐츠가 리스트업이 된 거를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 웨비나 준비하면서. 근데 만약 안 되신다면 저희가 모든 제품 및 서비스 매니지 오토데스크닷컴에 들어가면은 이 클래식 뷰로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클래식 버전으로 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업데이트 앤 애드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도 이 해당 MEP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MEP 패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스티프너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제 MEP 패브리케이션으로 하게 되면은 각각 이제 조인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스티프너, 인터널과 그 익스터널에 대한 이 스티프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는 3D 모델링 상에서 하지 않고 CAD로 해서 물량을 뽑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티프너에 대한 라이브러리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덕트 모델링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 해당 부분을 디자인 투 패브리케이션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제공드렸던 그러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사이즈를 기반으로 현장용으로 이렇게 모델이 패브리케이션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된 모델에서 이제 스티프너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 로드 오토데스크 패밀리에서 이 패밀리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스티프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터널과 익스터널에 대한 그 스티프너를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티프너에 대한 스페이싱도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익스터널과 그다음에 인터널에 대한 저렇게 스티프너를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얘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수량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줄을 통해서 이 해당 그 스티프너에 대한 내용들을 패밀리들을 그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값들을 원하시는 대로 뭐 위드스 뭐 이렇게 값들을 추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별로 해서 얘가 일람표가 나오게 되고 일람표 상에서의 클릭을 했었을 때 3D 모델링하고 연동이 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지금 아까 일람표 보여줬는데 왜 또 저걸 보여주지? 라고 했었을 때 덕트 안에 이제 얘가 스티프너가 들어가다 보니까 첫 번째 보여준 거는 그냥 스티프너에 대한 수량을 뽑은 거고요. 두 번째는 덕트 안에 저런 해당 이제 스티프너가 들어가는 거를 같이 보여줄 수 있게끔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와 그다음에 스티프너에 대한 수량을 함께 산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지원된다. 그래서 아까와 달리 얘는 더 많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저 덕트에 스티프너가 들어가 있으면 덕트 기준으로 물량이 빠집니까? 덕트가 위에 상단에 있고 그 밑에 스티프너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룹핑이 되는 네, 거예요? 그룹핑이 돼서 좋네요. 덕트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월티크니스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굳이 뭐 이게 크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파이프를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아웃사이드 다이어메터랑 인사이드 다이어메터는 기본적으로 프로퍼티 창에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아웃사이드 다이어메터에서 인사이드 다이어메터를 빼면은 그게 월 티크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4에서는 아웃사이드 다이어메터, 인사이드 다이어메터 그리고 월 티크니스가 직관적으로 프로퍼티 창에서 볼 수가 있고 그 기준으로 필터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 그 월 티크니스 기준으로 일람표, 스케줄도 뽑으실 수 있다.
하고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월 티크니스에 대한 파라미터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과 2024 기능의 다른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하이드 인슐레이션 부분입니다. 이 기능은 실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기능 중 하나였는데요. 2023에서는 이 하이드인 뷰를 해갖고 카테고리를 하게 되면은 인슐레이션에 대한 카테고리와 덕트에 대한 카테고리가 달라서 하이드를 시키면은 덕트만 하이드되고 저기 보면 가운데 보이는 게 저게 다 인슐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인슐레이션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 버전에서는 하이드 뷰에서 덕트를 카테고리로 해서 하이드를 시키게 되면은 덕트 피팅이라든가 액세서리, 파이프 피팅과 파이프 액세서리 등 이 객체들이 같이 하이드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실 때 뭐 하이드 하시면서 작업하실 때 예전에는 일일이 두 가지를 카테고리를 달리 하셨다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션 파라미터가 추가됐는데 이 부분도 크게 뭐 기능은 추가가 되었으나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미지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기존에는 뭐 이 두 가지 아이템만 있었죠. 로열 엘리베이션, 바텀 엘리베이션과 인버트 엘리베이션만 있었다면 2024 버전에서는 이렇게 인슐레이션에 대한 엘리베이션, 그리고 로열, 그다음에 어퍼, 그다음에 그 엔드, 그다음에 탑, 바텀 이런 식으로 인슐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센터 라인 엘리베이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버트 엘리베이션에 대한 부분, 해갖고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필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필터를 할 때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 인슐레이션 엘리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 필터에 파라미터 값을 추가를 했더니 각각의 이제 엘리베이션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슐레이션이 있는 엘리베이션이 있고 파이프나 덕트에 인슐레이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엘리베이션이 카테고리 값으로 나와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 부분은 참 많은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는데 샘플 프로젝트가 추가된 거부터 시작해서 토퍼 솔리드, 그다음에 리바 모델링 부분, 링크 모델, 그다음에 스콥 박스, 그다음에 필드 리전, 그다음에 렌더링에 대해 텍스처가 추가되고 트윈 모션, 그다음에 MEP 같은 경우는 스티프너라던가 하이드 펑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중 원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샘플 프로젝트가 이제 업데이트 된 거랑 네. 토퍼 솔리드가 네, 가장 업데이트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리바 모델링이 좀 편리해졌다는 장점하고 그다음에 트윈모션에서 렌더링 기능을 좀 그 실무에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MEP 쪽에서는 스티프너가 추가된 부분과 그다음에 하이드 펑션이 추가된 이 두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부분의 첫 번째는 파라미터 소트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아주 많은 파라미터들이 들어갔을 때 정렬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일일이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이렇게 마우스와 눈으로 직접적으로 따라가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요. 2024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먼저 소팅이 되고 그다음에 영문이 소팅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글이 소팅이 됩니다. 이는 현업에서 앞에 어떤 글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가 찾고 싶은 파라미터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주 실무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가나다라 마바사가 먼저 올라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에 이제 프로젝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넘버를 다 네, 넣었는데 맞습니다. 네, 만일 예를 들어 제가 5번을 넣었는데 6번을 먼저 넣은 거예요. 그 소장님이 다시 넣으라고. 다시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솔팅이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이 가나다라가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 중에 이제 업데이트된 사항은 이제 익스포트 패밀리 타입 파라미터인데요. 네. 이 기능이 생겼다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패밀리 타입에 가보시면 이제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내봤더니 텍스트 파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쉐어드 파라미터 각이다. 제가 쉐어드 파라미터에 넣어봤습니다. 네.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 파일은 뭐냐면 구조나 아니면 기둥, 보 이런 것들 많이 작업하실 때 이제 타입 파라미터가 이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한 번에 패밀리 타입을 많이 만드셔야 될 때 활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되냐? 보시면 위쪽에 인포트에 인포트 패밀리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타입 숫자가 쭉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조 400에 600, 450에 550 이런 것들 타입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저 메모장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수정하신 다음에 넣으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패밀리 타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 관련돼서 그러면 쉐어드 파라미터나 프로젝트 파라미터는 저런 기능이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2023.1이랑 2024에서 프로젝트 파라미터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웹상에 있는 오토데스크 닥스에다가 저 파라미터를 올린 다음에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미 레빗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토데스크 닥스를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쉐어드 파라미터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에 값을 넣은 거랑 값을 넣지 않는 거, 이게 과연 파라미터가 어떻게 업로드가 되고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가라고 봤는데, 일단 프로젝트 파라미터가 쭉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된 거는 제가 일부러 값을 안 넣고 다 지웠고요. 영문으로 된 건 값을 넣어봤거든요. 네. 프로젝트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내 어카운트인 닥스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쉐어드 파라미터에 있는 텍스트를 넣을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젝트 파라미터의 정보가 다 올라갑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텍스트 파일을 찾아서 계속 링크를 거는 게 아니고요. 임포트 파라미터에 저 프로젝트 서비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 파라미터만 넣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스탠다드 포맷을 이제 전환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만일 쉐어드 파라미터를 썼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프로젝트 파라미터 서비스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닥스를 다 쓰실 수 있으니까 꼭 이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컬렉션 사용자시라면 닥스는 무조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다음은 1조 분석 기능인데요. 1조 분석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2023 버전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분 단위로 좀 그 1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2024 버전에서는 초 단위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업에서는 시간 단위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만 레퍼런스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초 단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일조량이나 그림자를 분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일이 커지면 초 단위로 하게 되면 잘 되나요? 제가 익스포트 해봤는데요. 네. 굳이 초단위. 아니 이게 초단위로 된 것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MP4로 내보내야 좀 파일 용량이 적잖아요. 네. 아직도 AVI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파일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스트럭처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시뮬레이션에서는 선 기반, 그 다음에 점 기반, 면 기반으로 하중 데이터를 굉장히 간편하게 주실 수가 있는 거를 영상으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중, 등분포하중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네. 넣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간편하게 하중에 대한 정보를 정의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는 뭐 복사도 되고 그다음에 편집도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뭐 지금 면 기반으로 그 적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하중 정보를 간편하게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면하중을 봤을 때 면하중에 대한 그 필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면하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왼쪽에 보시듯이 아무 그 패턴이 없지 않습니까? 그 네. 패턴을 적용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뷰 템플릿에 가서 필터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크에다가 뭐 일정 부분 에어리어 1이나 에어리어 2나 그래서 어떤 부분에 더 큰 하중이 걸리거나 특정 부재에 더 다른 하중이 걸릴 때 이런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특한 패턴을 적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여러 실이 있다 하면 라이브 로드가 그 실에 따라서 다 네,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중에 대해서 그 실별로 그 패턴을 적용해 놓으면은 직관적으로 그 패턴을 기반으로 아, 얘는 라이브 로드 뭐 어떤 게 적용됐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네. 보면 될까요?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어떤 실에 어떤 로드가 걸리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벽에서 나와 있는 그 그 해석 데이터인데요. 해석 데이터와 구조 부재 간의 링크를 깨거나 링크를 붙여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에 있는 그 벽에 대한 하중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내용을 링크를 깼다가 다시 한번 붙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시면은 아이콘에서 하이라이트 어소시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부재에 대해서 어떤 하중 정보가 이 하중 정보에 어떤 구조 부재가 되는지도 하이라이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된 내용은 면하 중에서 오프닝 기능을 통해서 간편하게 구조 부재에 뚫지 않고도 그 해석 정보에 직접적으로 에디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닝 부분의 보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석을 할 때 저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데 레빗이다 네. 보니까 그냥 그 오프닝 부분을 바로 모델링상에서 표현해갖고 네. 저거를 해석과 연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너레이터 에너지 모델입니다. 2023에서도 이 제너레이터 에너지 모델은 가능했는데요. 2024에서 추가된 기능은 저기 그 바운더리 처진 하나인데 뷰 기반에서 에너지 모델을 생성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터 에너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뷰 기반으로 된다라는 것은 이 뷰에 스코박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 없는 뷰는 그 스코박스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하 1층부터 지상까지 있는 부분인데 지하 1층을 스코박스의 뷰를 조정을 해서 지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 모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할 때 내가 지금 보여져 있는 이 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모델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하를 제외한 상부 층만 에너지 모델로 변환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뷰를 기반으로 해서 편하긴 한데 이 스코박스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코박스는 스냅이 먹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를 제거해야 될 부분과 제거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되진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 좀 이렇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엘리먼트가 일부 좀 남겨져서 보여지는 부분은 있지만 되게 빠르게 제가 원하는 뷰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플로우 앤 프레저 드롭 컬큘레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그 2023에서는 얘를 디자인해서 패브리케이션으로 전환했을 때 그 메케니컬의 플로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 부분에서는 디자인에서 패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했었을 때 이 그 디자인 단계 때 적용한 플로우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디자인 단계와 패브리케이션 단계의 객체간 계산을 연동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24에 보시게 되면은 저 덕트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스트레이트 덕트를 선택을 했었을 때 저 프로퍼티 창에 메케니컬 플로우가 적용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단 수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패브리케이션 세팅에 들어가 보면은 2023 버전에서는 저 플루이드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에서는 플루이드 항목이 추가되면서 유체 및 온도에 따른 계산 정확도를 향상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덕트라던가 그다음에 파이핑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디자인에서 생성한 에어라던가 플루이드 중 에어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워터에 대한 부분을 밀도라던가 템퍼러처 부분을 동일하게 이 그 패브리케이션 세팅으로 가지고 와서 컬큘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베이스드 컬큘레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MEP를 모델링을 하실 때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크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이 시스템이 변경되게 되면은 얘가 계산이 돼서 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또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오프할 수 있는 옵션이 없냐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예 객체 자체, 패밀리 자체에
플로우 값을 0으로 하게 되면은 계산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백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하실 때 끊김없이 모델링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렇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저는 작업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데몬드 로드 일렉트리컬 어널리티컬 컴포넌트 부분인데요. 2023 버전부터 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때부터 부하량을 계산을 해서 실별 부하량을 계산을 해서 정확도를 좀 계획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2024에서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냐면 2023에서는 그냥 로드, 커런트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그 커넥티드 로드와 데몬드 로드라던가 이런 그 애드 로드 셋 정의를 통해서 스탠드바이 그 퀀티티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2024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데몬드 로드를 통해서 각 실별 일렉트리컬 그 어널리티컬 시스템을 통해서 전력 부하량을 사전에 예측하실 수가 있고 또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케줄로 추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표준 부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그 로드 타입 세팅을 할 때 이 표준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고 또한 가산 부하라고 해서 이 그 데몬드 로드 팩터를 통해서 뭐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건물의 종류의 경우 가산 VA 수를 뭐 500에서 1000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팩터를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시게 보면은 스탠바이라는 게 있으면 로드셋을 지정을 할 때 펌프가 3개가 있지만 얘를 스탠바이로 해서 퀀티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퀀티티가 스탠바이가 하나고 토탈 퀀티티는 3개다라고 했었을 때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데몬드 로드에서 실질적으로 1500, 1500, 5000을 다 더했을 경우 9500이거든요. 근데 데몬드 로드에 보면은 8000이라고 해서 스탠바이 되는 부분은 계산, 컬큘레이션 하지 않고 그 제외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전력 부하를 모델, 그 3D 모델, BIM 모델 기반으로 해서 쉽게 미리 산출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없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인포메이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파라미터 소트 부분이라던가 익스포트 패밀리 타입, 그다음에 선 시뮬레이션, 스트럭처 시뮬레이션, MEP 시뮬레이션 이렇게 시뮬레이션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중 원픽은 네, 저는 파라미터 서비스가 들어온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럭처라던가 MEP의 어널리시스 부분이 추가된 부분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D 앤 3D 도큐먼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델 패턴 온라인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2023.1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냥 일반 패턴이 아니라 모델 패턴일 경우는 3D 뷰에서 저 모델 패턴 라인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바밴딩 디테일 드로잉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계단 스테어에 대해서 이제 배급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드로잉으로 생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각각 그 리바 디테일 부분, 그러니까 바밴딩 스케줄 부분이 이제 모델링 상에서 이 리바의 쉐입을 기반으로 해갖고 바로바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거의 옵션도 퀀티티라던가 아니면 랭스라던가 개수 이런 옵션에 따라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 계단에 사용되어 있는 리바의 패턴을 바로 직관적으로 드로잉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리바 쉐입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부분은 도면에 쉐입으로 해서 일일이 저렇게 드래그해서 표현하기보다는 바밴딩 스케줄을 넣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리바 모델링을 하고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에 바밴딩 스케줄을 넣는데 저는 위의 기능도 좋지만 이 기능이 추가된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옵션 1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업에서는 1번 옵션 1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해갖고 이 각각의 랭스를 스케줄로 보여주는데 옵션 2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디테일 이미지에 치수 값을 바로 뿌려주는 옵션 2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통해서 바밴딩 스케줄을 뽑을 수가 있는데 아마 예전에도 저 바밴딩 스케줄은 나오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저 이미지, 바밴딩 저 쉐입을 따는 게 매뉴얼로 작업을 해야 했다면 이게 그냥 일람표를 뽑아서 바밴딩 스케줄을 리바를 해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리바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리바에 대한 마크라던가 타입, 그다음에 쉐입, 그다음에
바에 대한 랭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거는 아까 보면 A, B, C, D, E 해갖고 이 랭스 자체를 각각 이제 A, B, C, D로 해서 저렇게 작업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 네. 밴딩 디테일이라고 스케줄에서 꼭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케줄에서는 밴딩 디테일이 안 보이는데 저거를 시트에 올리면은 시트에 올리는 순간 네. 드래그 드랍 하는 순간 저게 쉐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일람표에서 얘 왜 안 보이지 하시지 마시고 도면으로 드래그 드랍 하는 순간 이 이미지와 함께 저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얘는 옵션 2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 옵션 1으로 하시게 되면은 저 스트레이트가 그냥 A 해갖고 1160이 보이는 게 아니라 A 해갖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밴딩 스케줄이 되긴 됐지만 노가다 작업을 통해서 되는 거라면 굉장히 쉽게 되고 그다음에 디테일 드로잉과 이 바밴딩 스케줄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뭐 그 파운데이션 플랜에서 디테일 플랜에서 일반적으로 바밴딩 스케줄을 넣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일람표 리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바밴딩 스케줄에서 들어가 있는 이미지 자체가 찌그러져 보이게 됩니다. 잘 안 보이게 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행 높이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일람표 기능보다 강화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엑셀에서 그 행 높이 조절하는 거랑 똑같이 네,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간편하게 저것도 쓰실 수 굉장히 편한 기능 중 하나예요. 저거 일일이 이거 땡기고 맞습니다. 텍스트 사이즈. 진짜 네. 다음은 뷰 플레이스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제가 2023에서 4개의 뷰를 한 번에 드로잉을 이렇게 드로우를 해봤어요. 네.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2024 같은 경우는 4개의 뷰를 선택해서 던지면 4개의 뷰가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디테일 넘버 순을 제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에서는 4개건 3개건 무조건 하나의 뷰가 시트에 드로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조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금 2024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서치에서 룸 관련돼서 뷰를 선택을 하고 4개를 드래그를 하면은 4개가 저렇게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뷰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은 계략적으로 이 얼라인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디테일 번호는 그 순서대로입니다. 위에 상단부터. 그래서 내가 클릭한 순서가 아니라 솔팅된 순서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픈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2D에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드로잉에서 우측 클릭해서 오픈 시트 하면 시트가 열린다라는 기능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맞춰져 있는 시트대로 이제 뭐 뷰를 추가하거나 얼라인 시킬 때 이제 그게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기능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2D 앤 3D 도큐먼트 부분도 뭐 그 바 디테일 드로잉이 있고, 그다음에 스케줄 부분에 있어서 리사이즈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뷰 플레이스 업데이트 부분, 그다음에 오픈 시트 앤 무브 얼라인 기능이 있는데요. 이 중 원픽은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시트 업데이트된 게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바 디테일 드로잉도 그렇지만 바 디테일 스케줄 부분이 네. 바밴딩 스케줄 부분이 굉장히 되게 좋았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넘어갈 건데요. 네. 레빗 2024 같은 경우는 다이나모 2.17을 진행을 합니다. 뭐 업데이트된 사항은 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다이나모 오픈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됐는데 인서트 기능이 있어서 다른 코드를 넣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제가 누군가한테 파일을 보냈을 때 어떤 세팅 값이나 이런 것들도 텍스트 파일로 이제 저장해서 이제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업데이트된 것 중에 다이나모를 내가 잘 못 쓰지만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2024 같은 경우는 저 포인트 관련된 노드가 있고요. X에다가 더블 클릭하면은 어떤 걸 연결시켜진지에 대한 추천 노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다이나모를 공부하시거나 배우실 수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업데이트된 것 중에 뭐 3D 와치 노드 같은 경우는 그 부제를 딱 크롭해서 보여준다는 건데 다이나모가 2023 버전, 그러니까 레빗 2023 버전부터 레빗을 업데이트 해야지만 다이나모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업데이트 팩이 나오면은 꼭 다이나모를 위해서라도 업데이트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모만 별도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 플레이어의 옵션이나 그리고 내가 사용한 노드들을 좀 뭐 연결이 안 된 것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뭐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플레이어 다이나모는 계속 지속적으로 본사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아까 앞에서도 닥스에서 링크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토데스크 닥스를 통해서 레빗과 인벤터, 레빗과 라이노, 라이노와 레빗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오서링 툴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링크해서 작업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한 데이터를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인벤터로 간편하게 보내고 그다음에 인벤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한 데이터를 프리뷰로 보거나 레빗으로 가져와서 그 링크된 파일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데이터 익스체인지는 닥스에 올렸다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서 내리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닥스에 올릴 때 뷰 기반으로 해서 뷰를 잘라서 하게 되면은 그 전체 모델이 아닌 그 뷰 기반으로 인벤터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리고 더 강화된 점은 레빗과 다이나모, 그다음에 라이노와 그라스하퍼 이렇게 그 내용들도 코드 내용들까지 닥스에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확인하시면 다이나모랑 그라스하퍼에서 각각 작성된 코드를 그 중간에 커넥터를 가지고 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노와 그라스하퍼에서 작업된 그 파사드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레빗에서 다이나모로 작업한 내용 자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주고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워킹 포인트 같은 경우를 쉐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닥스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더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임포트를 하거나 익스포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파일 포맷 형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작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디벨로퍼 앤 API 부분도 매크로 부분이라던가 API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다음은 어마어마한 기능이죠. 저 작은 팝업 창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리사이즈 할 수 있다. 저는 캡처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캡처할 때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때 뭐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럼 기타 부분에 보면은 다이나모의 그 2.17 부분과 데이터 익스체인지, 디벨로퍼 앤 API, 리사이저블 다이얼로그가 있는데요. 이 중 원픽은? 저는 아무래도 다이나모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툴에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데이터 익스체인지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레빗 2024 마춘유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모든 업데이트 사항을 이 짧은 1시간 안에 다 다루기는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현업에서 좀 이 부분을 유용하겠다 하는 것들만 모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외의 부분도 만약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나 오토데스크 이런 채널에 올라가 있으면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들이.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5개 카테고리에 대한 인터페이스, 모델링, 인포메이션, 2D 앤 3D 다큐먼트, 기타를 보게 되면은 뭐 아이콘에 대한 부분과 브라우저의 업데이트, 그다음에 토포 솔리드, 그다음에 샘플 프로젝트 업데이트,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많이 업데이트 됐다. 그리고 다큐먼트 부분에 있어서는 패턴이라던가 슈트 작업의 편의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뭐 다이나모에 대한 부분과 익스체인지 부분, 데이터 익스체인지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질문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 설명을 드렸는지 지금 Q&A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추후 저희가 땡스이디엠 나갔을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기점으로 해서 런칭 기념으로 해서 원데이 무료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수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저희 지금 팝업창 올라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원데이 클래스 신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왓츠뉴 원데이 무료 클래스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신기능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용성 부장님께서 그런 뻔한 거 도움이 되겠냐, 실질적으로 하나를 건물을 만들어서 레빗을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신기능이 녹아 들어가면 훨씬 더 현업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런 기조로 해서 아젠다를 구성을 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나비스웍에 대한 신기능과 그다음에 캐드에 대한 신기능까지도 같이 녹여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니라 조 부장님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교육은 조준현 부장님께서. 네. 와. 네, 다음은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비정형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이나모 유저그룹처럼 뭔가 비정형 건물, 패턴 건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레빗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뭐 논의의 장을 처음 만들려고 하는데요. 6월 27일 날 오후 4시에서 6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성수동에 있는 KTNG 상상 플래닛입니다. 지금 아마 링크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패턴이나 아니면 비정형 폼을 만드는 방법, 그 비정형 폼을 가지고 레빗으로 보내는 거, 레빗에서 패턴 디자인을 하는 거를 그 다이나모랑 퓨전 유저이신 김이란 님이랑 같이 콜라보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3가지로 잡았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토론, 뭐 이런 걸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레빗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오토데스크 라이센스가 난 없어, 난 불법 유저 사용자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그냥 비정형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원수 제한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비정형에 요즘도 관심들 많으신데 만약 비정형에 관심이 많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1시간이 좀 더 오바됐는데, 네, 그래도 없는 기능을 쥐어짜서 이렇게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오늘 첫 왓츠뉴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부장님? 늘 예전에는 레빗 유저로서 이렇게 시청만 하다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SCK 이경미, 오토데스크 조준현. 네, 오토데스크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